삼글구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68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6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4월 1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시 계묘년 정사월 경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경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자, 4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8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일간은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다음으로 월령월지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환경, 주인공이 태어난 배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8글자를 분석할 때는 항상 일간과 월령의 특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자, 오늘 일간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 이 경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7번째 천간을 다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이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금이 됩니다. 경금이 되는 것이고요. 물상으로 봤을 때 경금은 쇠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 금이라고 하는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숙살지기 또는 숙살기라고 해서 가을에 엄숙하고 가을에 좀 냉랭하다 그럴까요? 조금은 소름이 돋을 정도의 좀 서늘한 기운을 갖다가 숙살기, 숙살지기라고 하죠. 그래서 금의 기운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뭐 가끔 배울 때 결실을 맺는다, 가을이 되어야지만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데, 이 바로 결실을 맺게 하고 그 결실을 맺게 하는 가을의 기운, 그 서늘한 기운이 바로 숙살기,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으로 놓고 보면 지지로는 신유술 서방 서쪽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주관하는 색깔은 백색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신백호라고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 사주가 전체가 금으로 이루어졌을 때 참고적으로 백호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금이 백호를 의미하기 때문에 백호격, 그러면 종혁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됩니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 음양은 같이 붙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선남 선녀, 아름다운 남자 옆에 아름다운 여자가 있듯이 양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음이 붙어 있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경금이 양금이라고 하게 되면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에 해당이 되죠. 같은 금이지만은 경금은 양금, 신금은 음금이다. 그래서 나머지 쇠라고 하는 개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기운, 그 다음에 서쪽이라고 하는 것, 백색이라고 하는 것, 백호가 주관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오행에서 기반된 것이기 때문에, 오행에서 기반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똑같지만은 음금이냐 양금이냐라고 하는 그 본래 일간의 특성에서는 서로 경금과 신금은 차이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경금 같은 경우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금이 신금보다는 보다 단단하고 거칠고 투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야말로 완철금이라고 해서, 완철금은 완악하고 거칠고 좀 단단한 그런 쇠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우리가 말하는 강철이라든가 무쇠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땅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 불순물이 그냥 그대로 있는 그야말로 사람 손을 타지 않은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의 원철을 갖다가 경금이라고 하는 것,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그런 개념,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그런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말을 우리가 경금이라고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음금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원철이죠. 여기 말하는 원철을 갖다가 불순물을 갖다가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순수한 금이라든가 쇠를 얻어가지고 순수한 기물을 만들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신금인 음금은 보석 같은 데 비유를 하죠.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것 또는 도자기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반지, 보석 등등 이렇게 귀금속 같은 것 이렇게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것이 경금이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는 준마죠. 준마. 그리고 저기 옛날에 삼국지에서 관우가 타고 다녔던 적토마 같은 거 있죠. 적토마, 이런 것이 바로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오행으로는 같은 점이 많지만은 그 성향적인 측면에서
양금인 경금하고 신금인 음금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완철금, 강철과 같기 때문에 그냥은 용도가 없겠고요.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용도 쓰임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경금을 갖다가 단련하고 기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정화로 경금을 단련하고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정화를 갖다가 보좌해 줘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물을 이룬 그러한 금이기 때문에 다시 화로서 단련하게 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반지, 보석, 귀걸이가 녹아버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네 지지가 있습니다. 네 지지는 연지가 있겠고, 연지,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월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지가 있죠, 그 다음에 시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역시나 월지, 월령이라고 하는 바로 이 자리가 될 것이고,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춘하 추동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계절 안에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쇠와, 이걸 꼭 중요합니다.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 왕쇠한열은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자,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는 왕쇠의 개념, 즉 인묘월에는 목왕절, 그 다음에 사오월은 화왕절이 될 것이고, 신유월은 금왕절이죠. 금영왕 계절입니다. 해자월은 수왕절이 되죠. 진술, 충미, 월 같은 경우에는 토왕절이죠. 그래서 저 월령을 딱 보는 순간 어느 오행이 왕하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월령을 놓고 사주의 한열을 볼 수가 있겠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은 찰한자에다 열은 뜨거울 열자가 되죠. 차가우냐 뜨거우냐를 놓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4월, 5월, 미월은 여름이죠.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염상절이라고 하죠. 춥단 얘기입니까? 덥단 얘기입니까?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다, 조열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는 북방수가 관장하면서 계절은 겨울이 되죠. 그러면 춥단 얘기예요? 덥단 얘기예요? 춥단 얘기죠. 매우 한습하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사오멸은 굉장히 더운, 열한, 뜨거운 열자를 쓰는 열한 개념이라고 봤을 때, 해자축월은 굉장히 차갑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선생님, 인묘진월은 어떻습니까? 인묘진월은 어떤 계절? 목왕절이잖아요. 목왕절. 그래서 따뜻한 온기가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하면, 신유술서방이라고 하는 데는 금의 기운이니까 숙살기가 있죠. 숙살지기가 있어서 서늘한 그러한 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은 해자축월 또는 사오미열의 긴박한 조후의 개념이 있다라고 보지만은, 인묘진을 하고 신유술 같은 경우는 조후의 개념이 그렇게 급박하지는 않다. 단 인묘진월도 화국이 형성될 수 있고, 신유술월도 수국이 형성될 수 있을 때는, 그때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하다. 이 월령 하나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다 추해낼 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도 뭐가 될 수 있다? 명리학을 그래도 주물딱 하면서 사주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 사주를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4월이 되겠습니다. 4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절기로 보게 되면 꼭 이 월지는 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지에는 절기의 개념이 없어요. 시지에도 절기의 개념이 없고요. 연에도 절기의 개념이 없다. 절기의 개념은 월지에만 있는데, 4월은 입하와 입하, 소만으로 구분되죠. 입하가 되면서부터 봄에서 여름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것이고, 동방에서 남방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기저의 입하가 되면서 어떤 계절? 염천지절이 되죠. 염상절이 뜨거운 여름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죠. 굉장히 마르고 뜨거운 조열한 그러한 기후가 되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는 수가 되는 것이고,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은 물이지만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가 있어야지만 뜨거운 열기를 갖다 뭐 할 수 있다? 조절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한여름에 물이 없다. 한여름에 너무 뜨거운데 기후를
낮춰주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기후가 어떻게 돼? 50도, 60도 이상 올라가죠. 그러면 사막이 되죠. 사막 안에는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아가기가 매우 벅찬 환경의 악조건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5월, 비월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4월 같은 경우 경금이 태어났죠. 일간이 경금이죠. 물론 4월이라고 하는 때는 뭐냐면 화왕절, 화가 왕한 화왕절,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화토가 모두 세력을 얻지만은 얻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금은 4월이면 뭐다? 여기가 절지가 아니죠. 여기가 장생처가 돼서 일간 자체도 원령이 뭘 할 수 있으니까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간 경금 자체가 약하다고 보진 않지만 원체 7살인 화가 강하기 때문에 경금이 명암을 내밀지 못한다. 자, 이런 것이 있어요. 동네에서 이렇게 싸움깨나 하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는데 동네에서는 자기가 대가리야 통 먹는다고 그랬죠. 옛날에 고등학생들 자기네 대가리라 그러면 자기네 반 짱 먹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는데 동네에서 이제 이렇게 통 이렇게 치고 있는 그런 애가 있는데 동네에서는 대장이지만 걔가 물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깬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격투기 좀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국제 무대 UFC 같은 데 나가면 솔직한 말로 기량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렇죠?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경금이 4월에 아무리 장생이라서 통근한다 하더라도 4월은 나를 공격하는 화가 더 강하기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되면 당연히 화가 이기게 되죠. 그래서 경금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이 뜨거운 화를 갖다가 뭘 해줘야 된다? 조절시켜 주지 않으면 저 뜨거운 화에 의해서 경금이 소용된다라고 하는 뜻은 녹일용, 경금이 녹아버린다. 녹아서 용도가 있는 게 아니라 녹아서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물이 있어줘야 되겠죠. 이때 물은 어떤 물? 양수인 임수가 있겠고 음수인 개수가 있는데 경금이 좋아하는 수는 임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임수의 용도, 개수의 용도가 있는데 임수와 개수가 있는데 임수는 도세하거나 도세주옥하거나 보강하는 용도로 쓰게 되죠. 물론 임수도 뭘 할 수 있다? 조훈을 할 수 있지만은 조후의 용도는 개수가 월등히 큽니다. 그래서 경금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경금을 도세하고 그 다음에 4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임수죠. 개수가 있어서는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임수가 아니라 개수가 있다고 하면 이 개수는 경금을 도세하지는 못하지만은 조훈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부는 얻을 수 있을지언정 귀는 얻지 못하지만 임수를 얻게 되면 부귀를 같이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4월에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절지가 돼서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로 신유 금 같은 것이라든가 또는 해자수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의 뿌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정도까지 이해해 두시면 4월의 경금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경금 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일간은 경금, 이 일간 중요하죠.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중요하고요.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 두 번째로 중요하고 세 번째로 격국을 아는 것, 사주의 틀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금,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고요. 자, 다음으로 월지의 사화는 채는 음이지요. 채음, 용, 양이라고 해서 월지에 있는 사화는 양화가 됩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는 일단 양대 양이 되는 것이고 화가 금을 극하는 관계가 되겠죠. 화극, 금의 관계. 월지에 있는 사화가 일간인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그러한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극아자라고 해서 극아자는 뭐다? 관성이 되겠죠. 관성.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것? 그쵸.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고 편관은 다시 7살로 이렇게 부릅니다. 편관은 7살 이렇게 같은 말이 되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 또는 음대 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돼요. 예를 들면 신금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관이 되는 것인데 오늘같이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죠. 양금이 양을 받기 때문에 오늘 편관 칠살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칠살격 또는 편관격이 되는데 아무리 경금 자체가 원령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뭐다 사화인 칠살이 더 강하죠. 그래서 살중 신경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그냥 예를 들어서 생으로 관살이 왕한 것보다는 원령이 통근했기 때문에 같은 살중신경이라 하더라도 경금 자체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있겠다 정도. 여기까지 좀 세밀하게 알아두시면 좋겠고, 사라고 하는 것 지장간이 있습니다. 무토, 경금,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경금이 투출됐다고 해서 비견격으로 보진 않지만은 만약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요거는 편인격으로는 볼 수가 있어요. 편인격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4월에 경금이 편인이 투출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편인은 어떤 토? 무토는 편인이면서 얘는 건토죠. 건토는 뭐란다? 생금 불능하다. 금을 생할 수가 없겠고, 오히려 건토는 화를 갖다가 더욱 건조하고 더 뜨겁게 만드는 역할. 차라리 토가 있으려면 기토가 있거나 지지로 축토라든가 또 지지로 진토가 있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천간에 무토 또는 지지로 술토, 미토가 있는 것은 오히려 화를 갖다가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정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간을 한번 보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정화 투출되어 있으니까 이 관사론잡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살격에 정관 투출되면 그냥 살중신경이 더욱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이 더욱 약해져서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야지, 관사론잡은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을 때 논한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일지인목을 봤습니다. 편제이지만 이것은 목생화에서 다시 화를 생할 뿐이고, 연지 있는 묘목 또한 화를 생하죠. 화가 왕한 이런 때에 인모묘긴 재성은 갖다가 수가 있어야지만 목으로서 용도가 있지만은 수가 없으면 목분 비회한다 그랬어요. 목분 비회, 목에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반드시 임수라면 금상첨화해야겠지만은 개수라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것이 낫죠. 왜냐하면 뜨거운 열기라도 조금 조절시켜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개수가 연간에 있긴 한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목은 개수의 기운을 확 빨아 당겨 가지고 화를 갖다 생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고, 또 이게 화가 왕할 때 화다수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저거는 독수오곤이라고 봐도 돼요. 독수 작은 물이 볶아져서 개수가 증발돼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경금 입장에서 산 거에 다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이거 여자 같은 경우 신장, 남자들 마찬가지 신장이 안 좋을 수 있고요. 여자 같은 경우 자궁 안 좋을 수 있고, 방광계통도 안 좋을 수 있다. 시력 당연히 좋지 않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게 되면, 그다음에 화가 왕에서 경금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것들도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겠다. 재성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니 남자 같은 경우 처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성이 많으니 돈이 많다가 아니라 그 재성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화의 극을 받게 되니 재물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못 없다, 처덕도 있기가 어렵고, 여자 같은 경우 관성이 왕에서 나를 못 살겠거니 남편 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편 때문에 내가 어려울 수 있다. 생시에서는 반드시 금수를 얻어서 이 사주를 갖다 중화시키지 못하면 지금까지 말했던 안 좋은 일들을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개수가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면, 연지의 자수를 이렇게 얻게 되면 개수가 뿌리를 이렇게 얻게 되죠. 나름 조후할 수 있고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수는 있겠지만은, 사중에 있는 병화가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이것도 관사론잡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수가 있으면 정화 정도는 제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수기가 약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거는 거살유관이 돼요. 관유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관사론잡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라도 관사론잡을 보지 않는데, 칠살 병화가 너무 왕합니다. 이내 사에 뿌리를 둔 병화 투출하게 되면 일간 경금을 극해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질병이 있던 폐, 대장,
어렸을 때 백혈병 걸리는 애기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병술시는 병자시비병 좋을까요? 나쁠까요? 더욱더 안 좋겠죠. 이거 술토 건투라고 했죠. 아무리 경금이 사술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이거 병화는 자수가 있을 때는 그래도 자수가 개수의 뿌리라도 됐죠. 병술시면 이 개수의 뿌리가 전혀 없어지게 되죠. 경금이 녹아버리게 된다. 그래서 병술시를 얻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차라리 얻을 거면 정축시 정도 얻으면 그래도 좀 나올 수 있는 것은 정화 두 개가 있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축토 하나를 얻게 되면은 이 축토는 이 경금이 통근할 수 있겠고, 이 축토는 어떤 또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경을 생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축에는 개수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니까 뭐 병자 병술시에 비하면 정축시는 월등히 좋은, 그러니까 병자 병술에 비하면 월등히 좋다는 얘기고요. 무인시 기묘시 같은 경우는 좋지 못하죠. 무토 투출 또는 기묘시 기토 투출하게 되면 그나마 뿌리 없는 개수마저 달랑 날려버리기 때문에 무인 기묘시는 결코 좋은 생시가 되지 않고, 경진시 같은 경우 조금 괜찮은 게 이 진토가 어떤 또 습토가 되죠.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있다. 생금 가능하고요. 가능하고 개수가 여기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됐죠. 비견이 개수를 이렇게 생하는 구조도 나쁘지 않지만 역시나 화가 너무 왕한 것은 조금은 부담스럽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인 기묘시보다는 경진시로 얻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진시하고 신사시는 또 하늘과 땅 차이죠. 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신금은 정화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금은 보석과 같은 약한 부드러운 금이기 때문에 정화 보면 바로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신금 밑에도 사화가 있죠. 지지로 화국을 형성했다 보면 되겠습니다. 결코 녹록한 사주가 되지 않는다. 이모시, 개미시 또한 개수의 임수까지 투출되어 있죠. 이 임수뿐만 아니라 개수도 지지로 화국이기 때문에 언제 이 임수 개수가 증발돼서 날아가 버릴지 모를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신시가 되면 좋아야 됩니다. 원래는 신금의 경금이 뿌리두죠. 신중 임수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 인신충이 되죠. 어떤 분들은 인사신 사명을 보는데 이거 인신충이 되게 되면은 이건 인사신 사명 굳이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신충 돼서 임목 깨졌고요. 이 신금도 깨져버리게 되니 개수가 뿌리를 얻을 것 같지만 개수의 뿌리가 깨져서 거의 쪽박같이 돼버렸고요. 경금의 뿌리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신시도 제가 봤을 때 썩 녹록한 것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는 이 갑신시를 선택해야 되는데 인신충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오늘 고른다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정축시 하고 을료시 정도 이렇게 되게 되면, 을료시가 되면 개수가 유예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기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경금이 뿌리를 이렇게 얻는 것은 나쁘지 않다. 정해시는 제가 봤을 때 썩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축시 또는 을료시 정도 또는 경진시 정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이거 신생아 태길로까지 이렇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딸은 아닌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6월 1일 한 달의 시작이죠. 자,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